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마녀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산에서 온 맥주 마녀 박하입니다. 맥주 마녀. 우리가 원하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근데 뭔가 지금 이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이고 그러니까, 예. 맥주. 이름부터 되게 시원하세요. 예. 박하. 야, 그 박하사탕하고 네. 관련이 있어요, 박하사탕. 아니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상관. 뭔가 하여튼 뭔가 청량함이 네. 가득 차 있는 이름부터가 맞아요. 청량함으로 가득 네. 차 있는 그런 마녀님입니다. 합자가 무슨 합자예요? 여름 화자입니다. 아 딱이네 지금 이 그렇죠? 시기에. 네. 이름이 여름합자로 외자를 쓰는 사람 저는 처음 만나봐요. 보통 이름을 여름이라고 짓는 사람들은 네. 있거든요. 그렇죠. 박여름 이렇게. 근데 이름이 뭐예요? 취하셨어요? 그래서 맥주 소리 듣고 취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특이해요, 이름이 진짜.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맥주 마녀님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직접 맥주를 만드시는 분인지 아니면 잘 마시는 분인지 아니면 판매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보리를 생산하는 분이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갈밭을 간단 말이야? 왜? 저걸 운전하고 있어요. 와. 네, 트랙터는 아무래도 농촌에서 필수다 보니까 배우게 됐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지게차나 드론 이런 자격증도 다 땄고, 저는 무엇보다 삽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아니 맥주 얘기가 나와야지 삽질 얘기가 나오면 삽질은 어떡해요? 군대인데, 아니, 군대에서 삽질했는데. 삽질도 요령이 필요해요. 좀 남자들도 힘든 건데. 나는 시원한데 여기 안에서? 날씨가 엄청 더워. 누구신 어머님? 네, 어머니. 잘 갈고 싶은데 작아서 아, 그래도 잘했다, 야. 갈기가 힘드네. 그랬구나. 아토피가 좀 있었구나. 처음에는 한 200평 정도로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평수가 작다 보니까 유기농 마늘이나 뭐 감자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마을 분들이 힘들어서 밭농사를 안 짓게 되면서 밭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기계화할 수 있는 작물을 찾다 보니 콩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삽질이 저게 아주 힘든 건데. 심은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떡잎이 나왔네. 저런 거 보면 되게 뿌듯하겠어요. 떡잎 나온 거 보면. 떡잎부터 이쁘고 건강한 게 올해 농사는 정말 잘 되겠는데. 3일 전에 파종한 콩밭인데요. 싹이 잘 올라왔는지 좀 보고 있었어요. 싹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기적을 맛보는 것 같아. 지금은 거의 한 2만 평 정도 짓고 있어요. 언제 물이 이렇게 많이 찼어. 이러다 콩 다 죽겠네. 네, 원래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용배수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콩이 좀 썩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올해 보리 수확량은 어떠셨어요? 이제 해마다 기후나 뭐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작년보다 한 40kg로 한 5포대 정도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도 한 45포 정도 나왔으니까. 보리를 심고 싶은데 지금 콩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거 수확하고 바로 심어도 늦지는 않을까요? 이모작으로. 보리는 이모작이죠? 네. 그 가을에 파종을 좀 늦게 한다고 그게 가을 날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가을 날씨만 좋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안 늦어요. 12월 달에 심어도 상관없는데 물에 제일 취약한 게 목작물이기 때문에.
보리때 다 썰어서 넣으셨네요? 네, 우리는 콤바인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썰어서 넣는 게 더 좋은가요? 그러면 훨씬 좋지. 물을 며칠만 잠궈놓으면 이게 기포도 빠지고 이 빨간 물이라고 이제 보리때 들어가면 썩으면서 빨간 물 텐데 그게 오히려 또 거름기도 많이 드니까. 아, 저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다. 오, 야, 아직까지는 이제 힌트 정도만 나왔어요. 왜 네, 맥주 우리는- 마녀인지. 계속 맥주에 꽂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첫 영상에서 나는 바로 탄산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귀촌을 하신 이유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딸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용감한 결정이 아닌가. 그거 하나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용감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아토피 때문에요? 네, 왜냐면 많이 심했어요. 네, 많이 심했고 막 응급실도 갈 정도로 그렇게 심했구나. 심했고 양약도 막 다 해보고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한약도 많이 먹여보고 좋다는 로션 다 발라보고 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세상에. 이제 엄마가 더 힘들죠.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많이 지쳐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온몸이 막 좀 이렇게 뭐 나고 네. 불긋불긋하고 막 그랬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맞아요. 아이고, 애가 잠 못 자고 막 긁고 애기들은 통제를 못 하니까 또 그래서 이제는 귀촌을 하면 마지막 카드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희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처음엔 소일거리로 농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소일거리여서 제가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졌다고 하면은 저는 농사를 안 졌을 거예요. 아니까. 왜요? 힘든 걸 아니까. 네. 뭐가 제일 힘들어요? 기계를 쓸 타이밍에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받쳐주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쓰는 방법. 네. 200평밖에 없는데 트랙터를 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말도 안 되고. 어. 네, 그래서 그런 과도기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손으로 하는 농사꾼 계시거든요. 네, 네, 저는 네. 다 동네 아저씨도 시키고 한번 해주세요 하면 그냥 막걸리 2병 이렇게 딱딱 들고 와요. 농사를 애교로 해. 저분은. 드시고 하셔 하면 다 해주시거든요. 그럼 저도 맥주를 들고 네. 맥주 들고 진짜, 예, 그거 진짜 잘 통한다니까요. 현육이랑 막걸리랑 해가지고 하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하시라고. 만드는 거니까 네. 음식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딱 가지고 가서 아유 한번 해주세요 하면은 해주시고 또 드시고 맛있게 드셔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막걸리 편육이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뭐든지 해요. 네. 막걸리의 편육 뭐든지 합니다. 그러세요? 주면은 잘 기억하고 뭐든지 있어요.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녀님께서는 딸아이의 아토피 때문에 귀촌을 하셨지만 농사는 그러면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딸만 먼저 생각하고 농사는 그 뒤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농사를 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근데 내려와서 있다 보니 한 1년 정도 집에만 있어 보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집 이모가 깻잎을 하시는데 그 이모 도와주다가 얼떨결에 이제 수렁에 빠진 거죠. 네 빠져나올 수렁에. 수 없는 네. 빠져서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습니다. 디자인이요? 네네. 디자인하고 농사는 상당히 이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전혀 제가 지금 농사를 질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디자인하는 건 이렇게 머리 쓰고 감각을 쓰는 사람들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건 힘을 써야 되니까. 네, 근육이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네. 초반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힘들고, 네, 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괜찮아지겠죠? 네, 올라가실 생각은 없는 거죠, 다시? 네 없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네, 지금 남으셔야죠, 너무 좋아서. 남으셔야죠. 네. 여기가 저희가- 최근에 많이 떠요. 여기서 이제 막 노을도 보고 정말 좋아요.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생산된 보리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네 팀이 같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군산에서 나는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공간이군요. 군산에서도 보리가 나요? 네, 그럼요. 군산이 보리의 주산지입니다. 그래요? 저는 고창이나 이쪽만 들었지 군산 보리는 처음 들어봐요. 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그 전북 그 옛날 양조장에서 찾은 토착 효모로 맥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효모 자체가 페일에일 쪽에 상면 발효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효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IPA라든지 아니면 페일에일이라든지 상면 발효 맥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얘는 3도밖에 안 나오면 비슷한 캐릭터로 뽑아낼 수가 있을까요? 와, 되게 여기 오니까 되게 연구원 같은 느낌이 또 든다. 여기 보면 이제 황화수소로 이제 적게 생산하고 효모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좀 맑아지는 그런 맥주거든요. 그래서 맑으니까 이제 라거 맥주에 저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맥주를 뽑아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런 거 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황화수소, 뭐 IPA, 화학수소는 헷갈려. 화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맥주 마시기만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봐서 엄청 좋은 것 같긴 해요. 국내 효모를 썼다. 이 효모를 써서 맥주를 양조하시는 데도 있는데 그 군산 메가를 써서 이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양조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 테스트 배치로 2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 나왔던 거 그거를 만들어 보고 그 후에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해요. 야, 저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무슨 대단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전북 지역에서 생산된 그 옛날 양조장에서 채취한 토착 효모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업 양조에 담을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맥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 맥주를 새롭게 장르를 만들어 버리겠다. 뭐 한국의 맥주가 또 굉장히 글로벌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게 나중엔 세계적인 맞아. 그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게 이제 와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지금 장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죠? 스텝 매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온도를 세팅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맥주 만들기 멋있어요. 어렵네. 마실 줄 알았지 뭐. 마실 줄만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래. 맥주 소비를 해주는 거니까. 소비해줘야 되는데. 근데 규모가 상당하네요. 무슨 중소기업 거의 그러니까. 저번보다 어때요? 손맛이 잡혔어요? 저거 하려면 술을 잘 마셔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맛도 보고 해야 되니까 네, 접할 기회가 좀 나 같으면 많습니다. 맛보다가 취하고 있어. 그냥 장사 접어. 야, 장사 접어. 뭐 이러고 있어.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밸런스가? 이게 새로 바꾼 허브로 한 거예요? 좀 더 기존의 헙보다 좀 더 트로피칼한 그런 맛 플레이버하고 이제 아로마가 있어가지고 좀 더 개선된 IPA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향부터 확실하게 다른데요? 좀 되게 열대과일하고 좀 귤,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캐릭터가. 제가 처음에 그 기촌을 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농지가 200평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사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술센터를 돌아다니고 이제 농민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 군산의 보리가 생산은 많이 되는데 이제 판로가 좀 없는 상황이라 생산자들은 좀 많이 애가 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인 판로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취지가 좋은데요, 아주. 엄청 시원해 보인다. 와. 주문하신 맥주 나왔습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저거. 아, 좋다.
하나하나 이제 뭐 과일 향이 나는 것도 있고 좀 더 이제 보리 향이 더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 먹고 있으면 와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니까 한 번씩 그런 게 좀 더 맥주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저희 가봤는데. 페스티벌 되게 크게 열었다. 네. 아니 독일이나 이런 데서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저기 또 저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보리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제가 재배한 보리로 맥주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일부 스페셜한 몰트를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내산 메가로도 로스팅을 해서 저희가 스페셜한 몰트도 만들어 보는 것도 꿈입니다. 되게 의미 있네요, 진짜. 치얼스. 아니, 우리도 이렇게 좀 깔아서 한번 방송을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방송해도 네.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청년들은 근데 누구예요? 저랑 같이 한 배를 탄 팀원들인데요. 저는 좀 이제 농업 쪽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경영이나 뭐 양조 이런 다 팀원들이 각자 있어가지고 마케팅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우연한 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저렇게 뭉치게 됐어요? 군산시에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제 맥주 양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거든요. 아 그때 만난 친구들. 네. 동지들이네 동지들. 군산 맥주 요즘 굉장히 유명하고 엄청 핫합니다. 청년들과 이야기 나눴던 것도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선창이라는데? 주시겠어요? 네네. 제보선창이라는 곳인데요. 그 일제 감정기 때 그 수탈에 갔던 역사가 있는 좀 그때 번화했던 그런 군산항. 선창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폐 공장들이랑 폐 건물들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그 업한장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수제 맥주를 양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군산 맥주가 유명한데 그 판매 유통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군산 맥주를 몰랐거든요. 알아야 사 먹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맥주는 그 옆에 바로 이제 체험장이 있어요. 판매장 체험장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소비가 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유통까지는 아닌데 이제 유통을 준비하려고 이제 캔으로도 만들고 있고 그런 작업에 중입니다. 그럼 현재 대형마트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네, 그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려면 양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도의 이제 생산 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저는 맛보기 힘들겠는데 군산 가지 않으면. 그렇죠. 네, 군산에서 맛볼 수 또 그게 또 매력 아니겠어요? 그 지역의 지역에만. 특산품을 그 지역에 가서 먹어야 그게 진짜 지역 특산품이라는 생각이 좀 그렇긴 저는 있거든요. 한데 그 맥주 마시러 군산까지 간다. 근데 제가 예전에 아일랜드 여행 간 적 있는데 거기도 되게 유명한 흑맥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온 한국인이 자기는 이 맥주를 마시러 왔대요. 그 아일랜드를요? 공장에서 바로 추출되는 그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산의 맥주를 바로 양조장에서 갓 뽑은 그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있을 수 있게. 그럴 수 네, 있겠죠. 저는 그럼. 해보고 근데 저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맥주 마시러 군산까지 가기는 좀.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유통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유통을 빨리 유통을 많이 대형마트에서 생산해서. 해서. 네. 우리 임유정 수직이는 어떠세요? 평소에 좀 맥주 좋아하세요? 저도 그냥 맥주 그냥 그랬었는데 장수에 오면서 수제 맥주, 장수에 수제 맥주를 하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제 맥주에 대한 좀 어떤 호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직접 만드는 맥주에 대한 호감이 생긴 이후로 수제 맥주만 골라서 먹는 좀 재미가. 네네. 군산 맥주만의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타 지역의 맥주에 비해서? 보리가 자라기에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죠. 뛰어나서 보리가 이제 품질이 좋고 그리고 보리 재배할 때부터 이제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생산을 하고 맥주로 만들었을 때 좀 단백질이 함량이 높아서 거품이 풍부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품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군요. 네, 단백질이 좀 높으면 거품이 좀 풍부해서 풍미가 좀 높아지는 그런. 군산에서 나고 자란 메가로 또 호불호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수입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렇죠, 그건. 어떻게 바라보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았어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그런 걸 제가 접하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 대중적인 맥주도 보면은 한 30년 전에는 국산의 보리로만 맥주를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우리나라에서요? 네네. 그래서 조이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좀 단가가 그랬구나. 안 맞아서 조금 이렇게 수입산에 밀렸던 거지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는 아니구나. I'm familiar with unrequited. I know you got a heart that's undecided, just like mine. It takes its sweet time. I've been scared to dive into the deep end, cause I don't really wanna lose a good friend, but I might. 색깔은 색깔은 비슷한데 이거? 아 이게 약간 좀 탁하다. 탁한 건 탁주예요, 탁주? 자 이거는 그- 약간 탁하고. 네. 지금 그 제일 왼쪽에 요거요? 있는 이거, 맥주가 이거. 더 라이트급 페일에일이라고 네. 하고요. 그 조금 시트러스한 향이 나는 좀 시트러스가 뭐예요? 상큼한? 상큼한 거, 이게 약간 상큼하고 좀 상큼한 거. 쌉싸름한 에일 네. 종류의 에일 맥주고요. 종류. 네. 이거는요. 바나나 바이제이라고 하고요. 바나나 바이데? 네, 그 밀맥주예요. 아까 밀 얘기했는데요. 저 밀맥주 좋아해요. 네, 부드러운 맛이 특징. 아, 부드러운 이거- 것도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바나나 향이 아마 딱 바나나도 날 좋아해요. 거예요. 네. 일단은 저희 둘이 한번 좀 마셔볼까요? 원샷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러브샷. 진짜 되게 상큼하다. 오. 저는 어때요? 군산 맥주만 마십니다. 어디가 군산입니다. 지금 그 취하신 맥주 마시러 거기까지 안 간다면서요, 맥주 마시러. 아, 진짜 맛있네. 어때요? 근데 처음 마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이문식 숙제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군산 지역 맥주라서 네네. 아무래도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이 됐었는데 목 넘김 자체가 부드럽고 정말. 향이 괜찮은데요. 저는 맥주 많이 마시는 저로서는 괜찮아요. 경쟁력 있어요. 군산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가야 되겠어요. 네. 이쪽은 탕류 스타우트라고 흑맥주 계열인데요. 스타우트. 네. 커피 향 그리고 이제 초콜릿 향이 나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리고 봄날 오후 2시라는 윗비어 맥주인데요. 봄날 오후 2시요? 네. 야, 나른한데 그거. 저게 사실은 이 바이젠을 만들다가 실패하게 돼서 사실은 이제 뭐 향을 첨가했는데 우연히 만들게 된 맥주인데 반응이 제일 좋아요. 아, 진짜? 좀 여성들이 마시기에 봄날 부드럽고 오후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네, 향이 좋아요. 향이 좋은 게 특징. 봄날 오후 2시면 나른한데. 그런 느낌을 주는 맥주인가 봐요. 먼저 한번 우리 제가 최정희 지금 언니 숙제 2시인지 2시가 아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각은 새벽 2시인데? 2시 맞아요. 몸이 노곤노곤해지는 느낌,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게 이정 숙제기도. 예. 이거 완샷 해야지 느낌이 나는데. 야, 배웠다는 분이 영어를 배웠다는 분이 원샷도 아니고 완샷이네, 완샷. 아, 예. 완전 맛있어요. 너무 강하지 않고 저는 원래 스타우트 좀 강해서 싫어했는데 네, 이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안 들고 초콜릿 향인 잘 모르겠고 취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저는 횡설수설 하는 거 보니까 취한 해먹은 맛이고 지금. 흑맥주가 원래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술인데. 예. 그죠. 처음에 그렇진 않나 보다. 굉장히 부드러운가 보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맛을 봤을 때 끝에 남는 그 쌉싸름한 맥주 마셨을 때 그런 게 없어요. 없어. 네, 그 되게 근데 깔끔하고. 저도 없었어요. 그런 네. 쌉싸름함이. 쇠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싫었거든요, 맥주. 근데 맥주에서 이거는 그런 맛 없어서 나죠. 되게 산뜻하게 잘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군산에서 만드는 수제 맥주를 맛보시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제 맥주로 유명한 곳들을 한번 들러서 온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군산에서 맥주도 만들어요? 이 반응이 가장 많아요. 제 반응이 딱 맞아요. 네. 군산은 맥주가 네, 있어요. 보리로 맥주를 만들어요? 군산에서? 이 반응이 가장 큽니다. 네. 맛을 딱 보고 나서는 어떤 반응을 하세요? 거품이 풍부하고 네, 부드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경쟁력이 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맥주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맥주 마녀님께서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눈, 코, 입으로 먹어야 맥주가 맛있는 것 눈, 코, 입이요? 눈으로 마셔요. 안약인가요? 눈으로 따는 건 아는데. 눈으로 따고 코로 들이켜요, 코로.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딱 눈으로 봤을 때 같은 색깔이라도 이제 뭐 이게 좀 탁도가 있는지 이게 맑은지 이제 기포가 어느 정도 나는지 이제 이런 것부터
딱 보고서 일단 한번 이제 보고. 향을 코로 예, 이제 맡고. 맡으면 이제 이게 어떤 향이 나는지 이제 좀 와인이나 커피처럼 좋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향을 맡고 그다음에 마실 때도 조금 이제 입에 머금으면서 처음, 중간, 끝맛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느끼면서 먹으면 어. 이렇게 원샷보다는 때려 붓는 거보다. 네. 아니 와인샷.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는 술 마실 때 맥주 마실 때 그러니까 500한 잔 했다가 때려 붓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때려 붓거든요. 이렇게 마시는데 목구멍을 열고 그냥 들이붓거든요. 아, 그렇게 먹는 게 아니구나. 눈으로 보고 코로 막고 입으로 어머니하면서 마시라면 그러면 조금 더 수제 맥주의 이제 다양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쉽진 않지만 이게 하면 안 돼. 다 이게 우리 술을 다 대학 MT 때 배워서 그래. 네. 술을 잘못 배웠어. 약간 세대 차이가 있는데 네. 우리는 맥주를 못 마셨어요. 비싸가지고. 막걸리. 막걸리야 깍두기 먹었는데 네. 선배님이 맥주 사신다 그러면 그냥 원샷이지. 너무 맛있으니까. 한잔 더 여기 언제 그걸 음미가면서 야 너 술 맛없냐? 그만 쳐봐 새끼야. 이런 식인데 근데 맥주가 귀했구나. 그래. 달라요. 맥주 마시는 팁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맥주 마녀님께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콩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네. 콩 재배한 다음에 이모작으로 보리를 키워서 그 보리를 가지고 이제 맥주를 만들다 보면 어떤 기후나 어떤 풍토에 어떤 날씨에 따라서 어떤 맥주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비교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와인이나 커피 같은 데 보면 때루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장의 주인의 이제 뭐 장인 정신이나 풍토나 기후에 따라서 그 와인과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모르겠다. 맥주도 이제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문화적인 좀 그런 걸 상당히 전문가시네.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맥주 보리로 만들어 팔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생각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가치관도 확 서 있고 아니 그렇게 어떤 그 맥주의 과정에 있어서 기후와 환경과 지역과 또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의 어떤 그 정성과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생각하니까 맥주가 재밌어졌어요. 그동안 맥주 하면 그냥 공산품이었는데 예, 그냥 일률적으로 맛이 다 똑같은 예,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예. 네. 저는 마시고 싶어요. 만든 걸. 제가 만들게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네. 얘가 진짜 맛있게 생겼어. 얘는 추천무이구만. 뿌리 안 흔들리게 잘해야 돼. 나 거야. 어제도 먹었는데 뒤에도 많이 따주고 그래. 이게 큰 거보다 자잘한 게 더 맛있더라고 저쪽에. 맛있어? 응, 새콤달콤해. 아 저렇게 직접 재배해서 바로 해먹는 거예요 점심을? 와 맛있겠다. 찬혁아, 국수 먹을 거지? 예진이랑 같이 와. 국수야. 비빔국수? 저 여름에는 비빔국수죠. 저랑 동생은 여기서 살고 엄마는 이제 시내에 사시는데 텃밭일 보러 그리고 저희 일 좀 도와주러 시골에 자주 오고 계세요. 아, 숨 넘어가네. 블루베리도 넣고. 저게 다 직접 농사진 것들이잖아요. 네, 무농약으로. 네. 와 비볐어. 와.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요. 블루베리 의외로 괜찮네 맛이. 비빔국수에 블루베리 너무 맛있어요. 처음 넣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새콤달콤해서 아. 저도 계란 후라이도 처음 넣어봐.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처음 봤어. 비빔국수에 웬 계란 후라이? 김치 쫑쫑 썰어가지고 들기름 싹 녹아서. 그렇죠. 다시 먹고 여기 뒤에 조그만 데다가 뭐 녹두나. 그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가져오고 세배했잖아.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다시 심는 게 진짜 허무해. 사장이가 많이 좀 누나 좀 도와줘. 논농사를 혼자서 짓기가 쉽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트랙터도 운전하고 혼자서 약도 주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여자 혼자서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좀 크게 될 사람 같아요. 인상도 좋고 그 시골집 맏며느리감 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속도 넓고. 보통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지 시골집 맏며느리. 그렇네요. 시골집 맏며느리가. 그만큼 시골집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니, 상상이 안 돼서 시골집 맏며느리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러니까 크게 될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당연한데 그 남이 시키는 디자인, 남의 거 이런 것만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을 오히려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를 도서관. 도서관? 네, 처음 봐요. 저 군산 살면서. 책을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책? 책을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서 좀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서 이렇게 더운 날에는 좀 낮에는 저만의 좀 힐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고 있습니다. 와. 시원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시원해서. 어떤 종류의 책을 읽으실까 궁금하네. 왠지 맥주 관련된 책을 보지 않을까요? 보자. 맞지? 아, 맥주구나. 관심이 가는 분야를 좀 파고드는 편인데 최근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서 좀 심리에 관한 책을 많이 읽다가 더 최근에는 이제 경영이나 ESG 경영, 뭐 브랜딩 이런 거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 비밀입니다, 그거. 네. Our conversations have been honest lately. But when it comes to us, your words are hazy. Making me a little lost. Don't know how to make it stop. Making me a little lost. 잘 봤습니다. 네. 어머님이 네. 시골집 맏며느리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따님에서 자부심이 굉장하신데 네. 디자인 전공을 했던 친구가 내려가서 이런 거 콩농사 짓고 맥주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셔가지고 저는 더 편안했어요. 아까 남동생 원래 농사 짓던 친구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하다가 누나한테 잡혀가지고 내려왔어요? 동생은 사실 농대를 나왔고 농약회사를 다녔어요. 우와. 농사 짓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농사를 못 짓고 있었는데 뭐 하고 있었는데? 농약회사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친환경인지 뭐 이런 쪽으로. 연구원이었구나. 예. 네네. 이게 한 명이 물꼬를 트면 다 몰려든다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수렁이잖아요. 수렁이 빠져서 수렁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지금?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 개미지옥이에요, 뭐예요, 지금? 예. 이게 이미 막 땅 사고 트랙터 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와서 해야지. 해야죠. 우리 맥주마녀님이 생각하는 농촌의 가치,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농촌의 가치라고 하기 조금 거창한데 저는 농촌은 그러니까 하나의 여백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힘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도시 사이에서도 이제 그 여백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백이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거. 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채울 수도 있고. 내가 내 네. 디자인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의미도 포함돼 있어요. 저는 아까 인터뷰할 때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 공부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또 이 농촌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는다는 이 멋진 말. 근데 어떤 물건의 디자인하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건은 내가 디자인한 대로 나오지만 맞아. 인생을 내가 디자인해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제가 그 귀촌을 하면서 집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지었었는데 완성되고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거에 한 50%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지웠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그쵸. 내가 디자인 네. 한 대로만 가면 뻔하니까 그쵸. 좀 그런 심심할 변수가 수도 있죠. 있지만 네.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재미나 흥미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계획 짠 대로 간 인생이 되면 그 스케줄이지 플랜이 아닌 거죠. 맞아요. 플랜은 바뀔 수도 있고. 야, 그게 플랜이죠. 네. 시즌2 시작하고 나서 가장 깊이 있었어요. 정말 놀래잖아요, 지금. 가끔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있었어. 요 말 할 때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맥주마녀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역에서 성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가장 지역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지역적인 게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저희 지역 그 보리가 유명해지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애양심이 이렇게 있었던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생겼어요.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애양심이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진짜. 하다 보면 생겨요. 네. 장수도 그렇잖아요. 저 고향도 아닌데 왜 애양심이 있는 거죠? 애향 장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군산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갖고 가는 우리 맥주마녀님. 또 맥주가 잘 발효돼서 무르익어서 더욱더 신선한 상품이 나오듯이 우리 맥주마녀님의 꿈도 잘 무르익고 잘 발효돼서 굉장히 신선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오늘 숲지기 분들과 함께 나눌 마녀께서 공감과 관련된 분인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부여에서 온 이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머릿결 오늘 마녀의 별명은 뭘로 갖고 왔습니까? 저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공간 마녀로? 네. 오. 어쩐지 공간이 넓어 보인다. 어떻게 넓어 보인 거죠? 이만큼이나 있어. 다이어트 했대요, 지금. 우리 최이국수니까. 제가 좀 작아졌어요. 작아져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저쪽은 넓어 보여. 생기 보여. 저희가 모르겠어. 많이 뺐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 마녀님은 왜 공간 마녀인지 저희가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부여도 저런 멋진 공간. 야, 집이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오, 예쁘다. 내부가 더 멋있어. 난 진짜 저런 공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만의 공간. 쌀이 나오고 밥 하시는 것 같은데. 밥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떡은 레시피가 단순해서요. 쌀의 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떡? 맞아요. 어쩐지 쌀이 떡하니 있더라, 저기. 동네 논이 원래 유명해요. 이쪽에서도 밥맛 좋기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쌀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딴 데서 산 게 아니라. 어우, 쑥쑥 잘하시네. 저희 쑥버무리라고 하나요, 저걸? 저 상태로 하면 쑥버무리. 맞죠? 네. 많이 해보신 솜씨인데요, 저거? 아, 그럼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요. 10년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는 떡 일을 하고 오후 시간에 12시부터는 떡과 같이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떡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카페는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칠산 떡방앗간 떡을 먼저 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일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카페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떡이 있으니까 떡하고 같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카페를 해도 괜찮겠다. 맞아. 떡카페도 있을 수 있지. 떡카페.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재래식으로 하시나 봐요. 근데 처음 들어봐요, 떡카페는. 원래 카페 하면 빵인데 카페하고 떡이다. 떡방앗간에 떡자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강원도 쪽으로 강원도 태백으로 갈 생각이었다가 지인이 떡방앗간을 소개했어요. 믿을 만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면은 뭐 정말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고 괜찮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은 오게 됐어요. 아니, 태백으로 가시다가 부여로. 너무 다르죠. 다르죠, 거기는 엄청 다르죠. 아, 저것도 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 엄청 힘들어요, 저거, 네. 떡. 생각보다 진짜 힘이 많이 필요해요. 직업병도 있으실 것 같아. 네, 네. 개떡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오늘 되게 개떡이 아기자기하다. 저대로 찌면 개떡이고 소를 넣으면 송편이고 그래요. 도시에서는 이런 좋은 쑥을 구경을 못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만 산으로 들어가면 정말 양질의 좋은 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배한 쑥이랑 천연 야생 쑥이랑 또 굉장히 틀려요. 야생 쑥이라 향도 되게 좋아요. 와, 빛깔 봐봐. 맛있겠다. 아, 저 청푸른색. 또 뭐 하십니까? 없어. 누구실까? 남자친구가 계시네? 커피 약하게 탔어. 시원하지? 금방 찐 거니까 한번 먹어봐. 조금 싱겁게 했어. 여기 이분은 저희 남편이고 지금은 이제 목수죠. 목수면서 철수이기도 하고 철도 만지고 시골은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가장 친한 친구인 것 같아요, 남편이. 예, 뭐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 뭐 만들고 있었어? 아, 저기서 쓸 도마 뭐 판매하는 거 만들고 있었지. 깎고 있었구나. 손 조심해. 손 한 번 다쳤어가지고. 나는 좀 무섭더라. 칼 들고 있으면. 손목 괜찮아? 아직도 다 저렇게 만들어지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생각보다 위험할 때가 많아서 많죠. 항상 예, 걱정을 많이 하죠. 오래 해도 순식간에 다치나 봐요. 네, 맞아요. 다치려면. 네. 대학생 때부터 만난 거예요? 네. 와. 그 흔하다는 CC. 아, CC예요? 네네. 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와서 그 몸이 힘든 대신에 마음이라도 즐거워야 되는데 두 개 다 뭐 이렇게 탐탁치 않은 거죠. 어쨌든 하고는 있지만 남들 부부들 뭐 거의 한 50년 살 같이 있을 시간에 저희는 10년 만에 그게 이제 됐다고나 할까요? 거의 뭐 매일 붙어 있었으니까. 와, 이거를 전부 다 너무 셀프한 예쁘다. 거예요. 네네. 몇 년이 걸렸어요, 이게? 저거 꾸미는 데는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야.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장식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차 3단으로 해서 서랍을 넣어서 이렇게 열게 해달라.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서 남편한테 넘겨주고 남편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들죠. 저걸 직접 사방님이? 네네. 아, 저건 기성품이 아니에요? 그럼요. 전부 다 수제작이에요. 이야. 그리고 또 요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데 이 블루투스 오디오. 뭔가
되게 감성적이다. 되게 힙한데? 그렇죠. 직접 모든 걸 다 만들고. 근데 방앗간 인수하실 때 돈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방앗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자거든요. 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던 거 탈탈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다 정리해서 와. 예, 그렇게 내려와서 그걸 인수해서 하기 시작했고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횟수로 11년 차. 예. 저는 굳이 떡카페를 운영하려고 했으면 방앗간을 굳이 이렇게 고집했어야 된다.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새롭게 다 바꿀 거라면 차라리 그냥 저렴한 곳에 가서 그냥 아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딱 그 동네 오면서 가오 딱 잡으려고 제일 비쌌다. 방앗간 딱 인수해가지고 카페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나 이사 왔어. 나 이런 사람 왔어. 하고 딱 내려오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왜 떡방앗간 인수하셨나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예. 사실은 내려올 때 저희 나름대로의 그 절박함 같은 게 있었어요. 서울에서 하던 일들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강원도 지역으로 갈 생각이었었거든요. 기왕에 갈 거면. 근데요. 네. 강원도 태백하고요. 네. 충청도 부여는요. 굉장히 달라요. 아, 지금 두 가지 사투리 다 나왔어요. 네. 몰랐죠? 강원도 네. 태백은요. 왜 강원도 태백으로 갔으며 충청도 부여로 바꾼 이유가 뭐요? 그래서 왜 태백을 생각하고 술 드신 거 아니죠? 자, 측정. 그래가지고요. 왜 태백으로 갔더래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막 멋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시골로 갈 거면 사실은 저희가 그 겨울 스포츠 스노우보드를 워낙 좋아해요. 초창기부터. 아, 스노우보드. 네, 그래서 강원도 태백이랑 정선 지역을 자주 갔었는데. 스키장이 많으니까 거기. 네네네네. 그 단지 그 이유. 근데 거기 가보면은 공기도 좋고 산도 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요. 거기서 살면 되는데 왜 부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태백에 있는 건물을 가계약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 상태였는데 워낙 제가 신뢰하는 분이 거길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부여시거든요. 아. 부여에 계신 그분이 믿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어떻게든 단시간에 이렇게 번쩍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번쩍 때문에 일어나는 거 떡방앗간이에요? 돈을 또 제법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떡방앗간이?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막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부풀렸어. 부여로 가게 됐어요. 사실 떡방앗간이 요즘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네. 폐업하고 없어지고 이런 추세거든요. 네. 동네 분들한테 인기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시골에서 떡방앗간은 정말 필요한 곳이거든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고 농사 짓는 모든 곡물들을 가져와서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그대로 이름 이어서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하니까 기특하게도 생각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며 가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들려서 모든 소문에 그런 지예요. 거기 떡방앗간이. 그렇기도 모든 하죠. 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와요.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주인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아, 네, 그렇구나. 네. 한 4년간은 불을 떼서 떡을 했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불을 떼서 거기서 김이 나오려면 1시간 이상 군불을 떼야 돼요. 시집살이 제대로 하셨네. 그리고 쌀을 수도가에 담가 놓잖아요. 그럼 새벽에 겨울 같은 경우는 얼어요. 이게 쌀을 다 씻어서. 눈물바람에서 내 삶이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했을 텐데. 특히 이장님이 우리 동네는 카페 있어요. 우리 동네 카페에서 얘기하자고. 사투리인 거죠? 네네네. 이리 와. 아이고 이뻐. 우리 뭐를 이렇게 잔뜩 묻혀갖고 와가지고 이게 이 털이 이게 뭐냐 이게 영구처럼. 이 땅의 주인이 사람만 땅의 주인 아니잖아요. 얘들도 여기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길고양이 아이들 챙겨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선택한 거죠. 도시에서 생활했으면 고양이도 알았을 거예요. 저 괜찮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저 아줌마. 괜찮아. 그러자 해서 된 거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사람에게 공간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집이나 빈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간들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채워주고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골 농촌이 됐으면 좋겠다. 뜯어서 향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맡으면 아로마 테라피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원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물에서는 어떤 향이 나는지 허브 텃밭을 좀 심어보게 되었습니다. 흙향은 이런 느낌으로 살리고 오늘 손님분들이 많으시네요. 얘는 쑥갓이요. 쑥갓.